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요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다. 어떤 개념은 집에 가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공부해보고 모르면 문자 한번 더 주세요.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요 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3 이하다라는 이와 같은 식 나오면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어머 3보다도 작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 된다. 즉 x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다. 뭐 이렇게 푸십시오라고 했죠? 요거 하나 풀어볼까요? x가 3보다 크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등은 없으니까 뻥뻥 뚫려 있겠네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3.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3보다 크다 나오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그림 그리고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 그치. 춥지. 네. 예, 모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다 맞춰보신 분들은 아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 자, 1번, 2번. 너희는 1번이 더 쉽게 느껴지니 2번이 더 쉽게 느껴지니? 1번. 네.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답 내신 분 아직 없나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5. 5이야? 또 다른다.
우리요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절대값, 기호값 좀 부등식 나왔네. 자, 출제자가 이렇게 낸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런 걸 싫어하거든. 그치? 아까 선생님이 어느 게 더 편해요? 물어봤을 때 1번이 편해요 라고 했지? 너희들이 싫어하는 2번이 나왔어. 또 너희들이 싫어하는 2번 유형이 나왔어. 그러면서 얘가 참이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지. 나 얘 싫은데 얘 안 써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바꿔버리면 돼? 대우 나피이면 나큐이다 로 바꿔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치관계니까 나피. 그래서 이 녀석을 부정해봐. 부정하면 어떤 식이 돼요? 절대값 x-1은 2보다 작다.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를 빼주셔야 됩니다. 등호가 없을 땐 등호를 넣어줘야 되고 부정이니까 이면 나Q이다. 어떻게 돼요? 절대값 x-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녀석이 참이 되도록 바꾸래요.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x-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바뀔 테고요. 자, 요 식은요. x-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즉 x는 a-4보다는 크고 a 플러스 4보다는 작다가 되는데 얘가 참이 돼야 된대요.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조그맣고 얘가 커서 확대되면 참이 되지. 맞습니까? 즉 포함관계예요. 어떤 관계? 마이너스 1, 4, a-4, a 플러스 4 이렇게 수직성 그림으로 실수 조건에 기반한 부등식 문제는 수직성 그림으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어. 얘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얘보다 크면 좋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자, a 플러스 4가 3보다 크면 좋은데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요거는 AND로 묶여 있어요? OR로 묶여 있어요? AND로 묶여 있어.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봤더니 A는 양변에 4 더하면 3 이하. AND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 이상 나오네요. 결국 A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 라고 이와 같이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요걸 가지고 그대로 막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헷갈렸던 사람이라면 이런 것도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풀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이것도요 복소수 파트에서 수학상 복소수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xy 곱한 것이 0보다 크다, xy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이 기호들이 나타내주는 건 뭐라고? xy의 부호에 관한 얘기지. 얘는 뭐야? xy는 서로 같은 부호, 얘는요 xy는 서로 다른 부호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x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가 0보다 크면 y가 0보다 크거나 혹은 x가 0보다 작으면 y도 0보다 작다라는 얘기다. 즉 xy는 서로 같은 부호라는 얘기를 우리는 수학에서 저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요. x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사분면으로 표현하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일까? 1사분면 1사분면과 몇 사분면? 3이다. 여기는 3사분면이다 라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x가 0보다 크면 y는 0보다 작다. 혹은 x가 0보다 작을 땐 y는 0보다 크다. 즉 xy는 서로 다른 부호를 의미한다. 자, 우선 x가 0보다 큰데 y가 0보다 작다. 몇 사분면을 나타내지? 4사분면이다. 이거는 네, x가 0보다 작은데 y가 0보다 크다.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그래서 저 녀석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영역을 나타낸다 라는 거 조금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개념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보니까 수학상에서 배웠던 걸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네? 왜? 이 명제 파트가 사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수학상 뛰어넘고 온 학생들한테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수학상에서 배웠던 다양한 것들을 명제화 시켜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절대값의 성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전부 다 우리는 수학상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절대값 x가 있을 때 이 절대값을 벗겨낼 겁니다. x가 0 이상이면 뭐로 나와요? x. x가 0보다 작으면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 x로 나온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질문, 여기 마이너스 x가 있네요. 자, 요 수는 양수다, 음수다. 손 들어볼게요. 얘 양수다. 얘 음수다. 대훈이 왜 손 안 들어? 양수 같아. 같으면 안 되고 양수여야 돼. 선생님이 요 마이너스 m이 뭐랬어요? x 절대값을 벗고 나온 녀석은 무조건 양수로만 나오는 거다. 양수와 기호입니다. 라고 했죠? 근데 x 자체가 음수야.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주는 거야. 어떤 의미의 마이너스?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양수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얘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죠. 자, 절대값 x, 절대값 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절대값 x, y로 바꿀 수 있다예요. 자, 절대값 x는 절대값 y다 라는 식에서 절대값 풀면 뭐가 된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로 바꿀 수 있다. 즉 x는 y가 되거나 혹은 x는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만 더 갈게요. 절대값 x는요, 절대값 마이너스 x와 같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땡땡 치시고 옆에 받아쓰기 할게요. 절대값 안의 부호를 바꾸어도 아무 상관없다. 절대값 안의 부호를 바꾸어도 아무 상관없다. 절대값 안의 부호를 바꾸어도 아무 상관없다예요. 즉 무슨 얘기냐? 절대값 기호는요, 부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부호가 양수건 음수건 난 다 양수로 바꿔서 만들어낼 거야 하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말 그대로 부호를 제외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수죠. 절대값만을 나는 뽑아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 맘대로 바꾸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삼각부등식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절대값 x 더하기 y보다 무조건이야. 얘는 100% 무조건 항상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이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같을 수도 있고 혹은 클 수도 있어 라는 두 가지 내용이 섞여 들어간 게 바로 이 내용이다. 자, 그러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두 개가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x, y 곱한 값이 0 이상일 때예요. 부등식이 성립할 경우는 이 경우가 아닌 경우지. 뭐가 되겠어? 시작! x, y는 0보다 작다인 경우에는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녀석 삼각부등식 뭐 이렇게 불리는 수학적 이론인데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요런 문제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려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 라는 요 조건은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등호가 성립하는 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나 이 식을 풀 거야. 절대값 너무 부담스러운데 양변 제곱할 겁니다.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기 때문에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와우, 양변에 똑같은 애들 전부 다 막 나눴더니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절대값 x 절대값 y는 절대값 xy는 xy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어요. 절대값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오는 경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경우다? 0 이상인 경우다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이론이 바로 이 이론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보자. 부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요,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양변 제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절대값 y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가 돼서요. 핵심 엑기스만 뽑아냈더니 절대값 xy는 xy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절대값 벗겨내기 위해서 분류를 해볼 겁니다.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분류했더니 xy가 0 이상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xy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0 이상일 때는 저 부등식이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이런 식이 났네. xy는 xy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통범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해가 없어요. 자, 반면에 x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y로 절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 풀면 요렇게 나와서 양변을 2로 나누면 요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구합니다.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를 구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xy는 0보다 작다가 나오더라. 그 결과가 여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이론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지만 여러분은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예, 가끔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12페이지 증명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명제 파트에서 우리가 배워줘야 되는 증명법이 있어요. 볼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도 증명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증명법은 무슨 증명법이냐면요. 직접 증명법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다면 고등학교에 와서는요.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개의 증명법을 배울 거예요. 우선 수학하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간접증명법 첫 번째 대우증명법입니다. 즉 뭐냐, P면 Q이다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네? 막 부정도 들어가 있고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얘 힘드니까 나는 대신 나 Q이면 나 P이다를 증명할 거야. 대우를 증명할 거야 라고 해서 푸는 방법. 유치하겠죠?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유치하니까 별로 선생님이 신경 안 쓸 거예요. 바꿔놓으래 그냥 직접 증명법식으로 증명을 해버리면 됩니다. 반면에 별표 3개짜리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엄청 중요한 간접 증명법은 기류법 되겠습니다. 자, 기류법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요. 대우증명법도 기류법의 일종으로 이제 쳐요. 치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답안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야. 뭐야 이게 왜 이러고 내 머리로는 안 되는데 이런 답지의 풀이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즉 선생님도 가끔 궁금해요. 그런 답안을 쓰신 분들은 정말 이 증명법을 제대로 알고 답안을 쓴 걸까? 근데 그런 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류법을 지지리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섞지 마세요. 섞지 말고
그냥 대우증명법은 깔끔하게 대우증명법으로 증명을 해버리고 기류법은 그냥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버리세요. 막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상한 말 한마디 붙여서 얘는 기류법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야. 답지들처럼. 자, 그러면 우리 기류법은요. 언제 사용하면 좋은 방법인지 보도록 할게요. 아님을 증명할 때. 보통 우리 이다를 증명하는 게 쉬워.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쉬워. 이다를 증명하는 게 쉬워요. 즉, 아님을 증명한다고? 얘 좀 어려운데? 두 번째, 상당히 여러 가지의 경우를 증명해야 될 때. 이 경우도 쉬운 경우다, 어려운 경우다? 어려운 경우예요. 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쉬운 경우 같아, 어려운 경우 같아. 무한한 경우를 증명해야 되면 어렵겠지. 자, 뭐냐면 이 기류법은요. 이처럼 조금 상황적으로 직접 증명법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종종 사용이 된다. 그래서 기류법 언제 사용하는 건지 요거는 좀 읽고 암기하고 가야 됩니다. 읽어볼까? 시작! 기류법 아님을 증명할 때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없다, 서로 소이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증명해야 할 때 적어도 또는 무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그래서 이런 표현 들어가면 기류법이고요. 뭐 아니다, 뭐뭇이 없다. 근데 선생님 서로소가 왜 아니다는데요? 자, 서로소의 정의 선생님이 알려드렸었지. 서로소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도 있지만 서로소에 이런 뜻이 있었어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이런 거 있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 때문에 적어 놓으세요.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그리고 없는 이라는 말에다가 요 강조 표시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얘가 아님을 의미하는 거야. 1 이외에 공약수가 없는 두 자연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류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류법은요, 선생님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내일 다시 상세하게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